얘는 무슨 소리나? 그, 오! 이거 소리가? 느, 느, 어머! 오. 어떤 게 느 소리 나는 거야, 예림아? 오! 뭐야! 안녕하세요. 라모ntessori입니다. 제가 오늘은 6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몬테소리식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영상을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몬테소리 하면 뭐 수가 좋다더라, 한글이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이 교구를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제공해야 이런 교육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몬테소리식 한글 교육 영상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교구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해요. 사실 아이들의 이 속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이 교육 영상에서 아이가 한글을 정말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학습하는 과정을 담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친구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교구는요, 모래글자판입니다. 이 교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자격증 과정을 준비하면서 과제로 준비했던 교구예요. 이것은 정말 재료만 딱 준비된다면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교구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교구를 만들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래글자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음가로 아이들에게 한글 교육을 알려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음가에 더불어 정말 글자를 쓰는 순서까지 알려줄 수 있는 교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음가라는 거는 음의 소리값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운데 저희가 보통은 이런 것들을 보면 기역이라는 이 글자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음가라는 것은 기역이 아니라 그 하는 이 소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가라는 거를 배우고 나면 기역에서 나는 소리인 그와 자음 모음과 합쳐서 가라는 글자를 좀 익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구이고요. 또 이것이 왜 이렇게 음가로 알려주게 됐냐면 사실 아이들한테 기역과 아가 만나서 가가 됐네? 라고 하면 사실 이 가라는 소리를 거의 통글자를 암기하듯이 공부를 어떤 학습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 때 이후에 모르는 글자, 익히지 못한 글자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읽기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음가에 대한 개념만 잘 나와 있어도 저희가 이 소리를 조금 더 분석하면서 스스로 읽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라는 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강이라는 글자는 못 읽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한글을 충분히 배웠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자유롭게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라는 글자에서도 기역과 아를 띄어서 그와 아가 합쳐서 가라는 소리가 됐네? 거기다 밑에 받침 이응, 앙이라는 소리가 들어가니까 강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음가를 잘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여러 좀 다양한 글자들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몬테소리식 한글 교육의 첫 번째 교구로 이 모래글자판을 가지고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음가를 알려줄 수 있다던가 쓰는 순서를 알려줄 수 있는 교구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음가와 이 쓰는 순서를 함께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만나게 될 친구는 6살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정말 자기가 뭔가를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민감기가 찾아올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전혀 몬테소리라는 교육을 그동안은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음가의 개념도 모르고 있을 거고요. 쓰는 순서라던가 아니면 글자를 쓰기 위한 뭔가 소근육의 준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구를 통해서 음가도 알려주겠지만 쓰는 순서라던가 쓰기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조절해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알려줄 거예요. 사실 저희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교구 하나만 보기에는 너무 단순하게 생겼고 정말 이거 거칠거칠한 거 말고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교구를 제공할 때는 가정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 제공 이외에도 뭔가 게임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금 더 확장된 활동들을 좀 제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영상을 봐주실 때도 이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봐주신다면 나중에 가정에서 정말 몬테소리식으로 한글 교육을 하시는데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볼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6살 김예림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6살 김예림입니다. 네. 예림아, 응? 선생님 이름 뭔지 알아? 기쁨이 단테. 맞아.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부를 거야? 기쁨이 단테. 알았어요. 기억해줘야 돼, 선생님 이름. 있잖아, 선생님 이거 이제 찍을 건데 예림이 혹시 유치원에서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 이거 이름이 뭐야? 기야? 오, 그럼 이거는? 니은? 엄청 잘하는데? 이거는? 이거? 기읒? 디귿? 디귿? 얘는 뭔지 알아요, 그럼 혹시? 이읒? 그럼 요거는? 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처음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한글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게 뭔 것 같아? 이거 뭐야? 이렇게 좀 물어봤던 거고요. 여기서는 아이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대답을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까지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미음을 보면서 이응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러면 지금 기역과 니은이라는 이름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고 디귿부터는 지금 뒤에까지 쭉 확인했을 때는 한글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돼서 요거를 확인한 이유는 제가 어디부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지 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기읒? 오, 이거는요? 치읒? 오, 알았어. 유치원에서 한글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뒤에 있는 거는 거의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시옷을 보면서 지읒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약간 틀린 대답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글에 그 생겨있는 그 모습을 조금 비슷하게 생긴 거랑 조금 헷갈려 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유치원에서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을 배우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은 상태인 걸로 보이고요. 이거 역시 확인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또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는데 제가 칭찬하고 넘어갔잖아요. 이것은 아이가 한글에 대한 어떤 뭔가를 배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야 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딱 확인해서 멈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알려줄 거거든? 예림 오늘 예림이 이거 선생님이랑 다 하고 나면 오늘 선생님이 예림이 줄여주고 케이크 사왔어. 케이크 좋아해. 이거 끝나고 이따 케이크 먹자. 알았지? 예림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 치즈푸푸 기차가? 치즈뽀뽀 기차가 어떻게 하는 거였어? 치즈푸푸 기차가 하유래요 갑니다. 기역. 오, 맞았어. 얘는 기역이거든? 근데 있잖아. 기역은 요렇게 생긴 친구 이름이 기역이야. 우리 예림이도 이름 있죠? 이름이 뭐야? 김예림할 때 이렇게 쭉 돼요. 그치. 우리 김예림 할 때도 기역 들어가지?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 기쁨이 단테. 맞았어. 그래서 선생님 이름에 기쁨 할 때도 사실 기역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거 이름은 기역이라고 해. 근데 오늘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 이 기역도 소리가 있거든? 오늘 소리를 알려줄 거야. 봐봐. 제가 지금 바로 활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조금 설명을 길게 했는데요.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전혀 몬테소리식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음가에 대한 개념을 아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이한테 물론 정확한 언어를 알려준다고 하지만 오늘 선생님이 너한테 음가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역이라는 거는 이 기역의 이름이고 그거에 대한 소리를 알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했던 거고요.
몬테소리 교육이 사실 조금 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교육기관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작은 목소리로 배려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가정에서 하는데 막 일부러 더 속삭이고 작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크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 두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와는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랑 조금 친해지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제가 평소보다 교구 제공을 할 때 조금 리액션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평소보다 칭찬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봐봐. 그 찍찍이나? 찍찍이 들었어? 한 번만 다시 들을래? 찍찍이? 찍찍이. 얘 소리는 그 소리가 나. 뭐라고? 자, 제가 이 친구한테 교구 제공을 하는 동안은 이야기를 완전히 멈췄죠. 가장 이 포인트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동안은 좀 다른 표현들 써보고 뭐 리액션을 조금씩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교구 제공을 하는 동안은 이 작업 하나에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멈춰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배운 대로 이걸 이렇게 써줘야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내 행동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조금 보면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도 기억을 쓴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찍찍이 이렇게 물어보죠. 아이들은 생각보다 내가 원한 초점에만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니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들어주셔도 돼요. 찍찍이. 아이들이 이 교구를 지금 심지어 이 친구는 처음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그 소리가 조금 신기하다고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같이 물어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그 소리가 나. 예림이도 이렇게 잡고 한번 해볼래? 오, 어때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좋아? 얘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그. 얘 이름이? 오, 잘하는데 얘 이름. 제가 방금 보여드린 과정이 이 언어에서 나오는 제 1단계 과정입니다. 저희 몬테소리에서는 어떤 한 개념을 알려줄 때 3단계 학습법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한 가지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데, 제가 지금 이제 쓰면서 보여주고 그라는 걸 알려줬죠. 그러면 이것의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는 게 1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실 저는 한 번 더 물어보면서 이제 다시 재차 물어보긴 했었죠. 근데 꼭 이 질문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라는 것만 들려주셔도 됩니다. 단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아이가 이 그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최소 3번 이상 그라는 소리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총 3번의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이름은 그야, 기억해줘. 그라는 소리가 나요.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딱 제공하고 나서 얘를 뒤집어서 다른 쪽으로 놨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그라는 개념을 배우긴 했지만 다음에 배울 어떤 새로운 개념을 위해서는 이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우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개념이 딱 가운데 하나만 보일 수 있도록, 그거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지금 그 책상을 보시면 제가 있는 쪽에 보면 상자 앞에 이렇게 몇 가지가 놓여져 있죠. 그날 내가 제공하고 싶은 것만 몇 개만 꺼내놓고 하나씩 아이 앞에다 놓고 보여주면서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이건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어? 예림이가 알고 있는 이름이 뭐예요? 등받이 있는 의자. 등받이 있는 의자야. 그래서 이거 이름이? 키읔? 키읔? 요거 아마 니은이라는 이름을 라고 알려주셨을 거야. 근데 오늘 선생님이 이거를 소리를 알려줄게. 아까 저 친구는 그라는 소리가 났거든? 얘도 한번 들어보세요. 느라는 소리가 나. 해볼래? 오, 얘는 느. 느. 네. 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라는 거를 제공하는 거에도 1단계로 제공을 했는데요. 이때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라고 했을 때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느 하고 따라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아이 입에서도 3번 이상 이 음가를 발음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까? 선생님이 예림이한테 퀴즈를 낼 거예요. 그 소리 나는 거 여기다 한번 놔볼까? 그 이거 중에 그 여기다가 놔볼까요? 응? 한번 써볼래? 찌찌퍼퍼 기차가 알려내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그 그, 그, 그렇죠.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번에는 느 소리가 나는 거를 여기다가 놔볼까? 걔도 한번 써볼까요? 등받이 있는 의자. 그래서 이거 소리가 느, 어머! 오, 진짜 잘하는데. 그럼 이번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단계는 2단계 이제 학습법입니다. 1단계에서는 이 소리가 느라는 소리가 난다는 걸 알려줬으면 2단계에서는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나는 거 어딨어? 그랬더니 아이가 찾고 또 느 소리 나는 거 어딨어? 찾았죠. 그럼 이 과정에서는 이 교구가 그냥 음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쓰는 방법도 알려주는 교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느를 듣고 왔을 때 그래? 그럼 한번 써볼까? 라고 이야기해서 한번 손으로 한 번 더 써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작업을 그랑 느를 배우는 동안은 여러 번 말도 해보고 들어도 보고 손으로 써도 보고 이런 작업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무슨 소리 난다 그랬어? 이거는 그, 크, 그, 크, 그. 크. 제가 지금 방금 한 질문이 3단계 그 학습법에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났었지? 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이거 무슨 소리 났어?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약간 표정이 모르는 것 같죠?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그라는 개념도 들었고 소리를 듣고 찾아올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 모양을 보고 그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단계 교수법을 해보는 이유는 아이가 지금 어디까지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고 만약에 스스로 이야기하길 어려워한다면 다시 1단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2단계를 조금 더 충분히 반복해서 이 그라는 소리를 아이가 많이 들어보고 따라서 말해볼 수 있게끔 그 활동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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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느, 자, 그 어디 있어요? 오, 느 어디 있어요? 요거는 느, 그 크,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칙칙폭폭 기차가 쭉 가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그 소리가 난다 그래? 그럼 얘는 뭐였지? 예. 응. 등받이 있는 의자. 소리가 느, 크, 느, 느. 느. 오늘은 다른 거 안 하고 우리 딱 요거 2개만 할 거야.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3단계에서 아이가 그다, 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랬을 때는 그냥 다시 한 번 더 라는 거 알려주시고 느라는 걸 알려주시고 보통은 저희가 한 3개 정도를 끊어서 하긴 하는데 만약에 3개를 다 하기 힘든 친구라면 지금처럼 2개만 해주셔도 되고 또 만약에 2개도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 그냥 첫날은 딱 1개만 가지고 그라는 거 알려주시고 그 여기다 놔볼까? 이렇게 해보기도 하시고 이게 무슨 소리가 난다고? 이런 3단계 교수법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한 가지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친구의 행동을 보면 제가 이렇게 손으로 짚는 거를 보기보다는 계속 이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조금 많이 어색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촬영을 하기로 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처음 만나는 거다 보니까 저랑의 어떤 그런 대화도 어색하기도 하고 앞에 근데 또 보지도 않았던 카메라 같은 것들이 막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많이 굳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그대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 정도는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고 또 그냥 이걸 이제 영상을 올리기로 결정한 이유는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2개만 했는데도 끝까지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끝까지 제공을 해주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2개만 하고 케이크 먹으러 가자. 알겠지? 다시 한번. 얘는 그, 크, 그,
그, 그 소리 나는 거 어디 있어? 응. 얘는 느, 느, 느. 느, 얘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 그, 그, 그. 그, 얘는 무슨 소리 나? 그, 오! 너무 잘하는데.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나? 티, 느, 느, 느. 느, 얘는 무슨 소리? 느, 오! 너무 잘했어. 그래서 오늘은 그 소리 나는 거 하고 느 소리 나는 거 딱 2개만 배운 거야. 그래서 내일 엄마가 예림이한테 물어볼 거거든. 예림아 이거 무슨 소리 나?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줄 거야? 그, 그, 그. 그, 엄마가 예림이한테 이거 무슨 소리 나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준다고? 느, 그 소리가 나는 그. 거야. 얘는 느, 안 알려줘도 어떻게 하자. 어머나 너무 잘하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방금 이 친구한테 내일 엄마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죠. 결국 저는 이제 계속 3단계 학습법을 조금 물어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이걸 대답할 수 있는지. 근데 만약에 이 단계가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다시 그라는 소리를 3번 정도 들려주시고 이게 무슨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또 느만 놓고서 3번 정도 들려주신 다음에 이거 무슨 소리 나는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하고 제가 갔는데 다음날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예림아 이거 무슨 소리 나지? 라고 했는데 그 느를 완전히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봤을 때는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시 기억과 니음만 다시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했던 1단계 교수법부터 다시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은 이렇게 충분히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음가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복을 통해서 아이가 이걸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1단계부터 다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그 그, 한번 써볼까? 진짜 뻑뻑이 작아요 내려갑니다. 기억, 기역. 기역의 기역. 소리는 그라는 소리가 나요. 그. 그, 우리 느 가지고 와볼까? 이거 난 느. 오, 손으로 한번 써볼까요? 등받이 있는 의자. 그래서 느. 느, 얘는 무슨 소리? 느, 오,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더 확인해봐야겠구만. 예림아, 이건 무슨 소리가 난다 그랬지? 느. 느, 이건 무슨 소리? 느, 느 소리가 나는 거야. 얘는요? 네, 어. 티, 그, 그, 그. 그, 다시 얘는 무슨 소리? 그, 얘는? 느, 느, 느. 느, 얘는? 티, 그. 그, 이거는? 느. 느, 다시 얘는? 그. 그, 얘는? 니, 느. 오, 느. 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나중에 이거를 다 배우고 나면 예림이가 읽고 싶은 글자를 마음껏 읽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딱 그, 느 이거 2가지만 해보자. 사실은 지금 이제 제공하시는 거를 보셨다시피 끝까지 입에서 먼저 느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될 만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이 친구가 6살이어서 그 유치원에서 한글을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역, 니은이라는 건 바로 생각이 나고 또 막 노래로 배우면서 뭐 기차가 가서 쭉 내려가면 기역 이렇게 배운 게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음가라는 게 아직 자리 잡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또 이름과 음가가 오히려 더 헷갈려서 자리 잡는 데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유치원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왔을 때 아니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하나씩 끊어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기역이라고 배워오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끊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느, 그. 그, 우리 칙칙폭폭 기차가 하는 건 그. 얘는? 그, 그렇지. 얘는 그 소리 나요. 그러면 얘는? 니, 느. 느, 느. 느, 이거는? 니, 그. 그, 이거는? 니, 느. 느,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는 그.
그, 이거는 느. 느, 얘는 느, 어떤 게 느 소리 나는 거야, 예림아? 오! 뭐야? 이거 무슨 소리 난다고? 느, 오! 진짜 잘했어. 최고. 그러면 얘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이거는 그 그, 소리 나는 거 어디 있어? 오, 느 소리 나는 건 어디 있어? 이거는 뭐예요? 니, 우리 느 소리 나는 거 어디 있었지? 느, 그렇지. 얘가 느 소리 나는 거. 느 소리 나는 거 엄청 잘 쳤는데? 좋았어. 얘는 요거는 느예요. 쌤이 다음 주 목요일 날도 와서 또 물어볼 거야, 예림이한테. 예림아, 그 어디에 있어? 그럼 예림이가 찾고, 느 어디에 있어? 이렇게 하면 찾아볼 수 있어? 정말? 일주일 동안 이거 쭉 연습해 볼 수 있겠어? 알겠어. 화이팅! 네, 잘했어. 화면을 보셨다시피 아이가 이제 그라고 했을 때 찾고 느라고 했을 때 찾는 2단계까지는 확실하게 이해했구나라는 것들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여기서 3단계까지 넘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사실 더 길게 하거나 하나만 끊어서 하지 않은 이유는 보시다시피 아기가 계속 옆을 자꾸 이렇게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죠. 이게 약간 집중력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집중력이 조금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첫날부터 혹시 너무 뭔가 좀 지루하다, 재미없다, 혹은 어렵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버리면 다음에 오히려 만났을 때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칭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찾아서 그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제가 예림이라는 친구하고 한글 교육을 처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정말 아예 초면이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제 막 조금 익혀가는 단계였고, 이제 예림이라는 친구도 이제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관계가 아니라 또 반대로 가정에서 제공을 해주실 때는 이제 엄마와 딸 혹은 엄마와 아들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보시는 분위기랑 오히려 또 완전 반대의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랑 있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편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런 영상들, 그다음에 제가 이런 코멘트를 넣어준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반드시 아이와 아무리 편하더라도 이 3단계 제공법을 꼭 지켜주실 것, 그 다음에 제공을 하시는 동안은 언어를 조금 멈춰주실 것,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아이가 지금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손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를 다 찍고 나서 영상으로 보면서 지금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게 조금 더 보이니까 다음 주나 다음 시간에 아이한테 제공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할 수 있지만,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해주실 때는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실 다시 보기는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아이를 좀 확인하면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몇 단계까지 이해했는지를 자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